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강릉시장 후보 무소속 김한근 후보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김한근 후보는 강릉시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워낙 잘 알고 계신 분들이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프로필을 좀 저희가 이하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고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름 김한근, 직업 강릉시장. 강릉의 사대문 안에 있는 옥천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명륜중 강릉고를 거쳐서 샤대라고 하죠.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지금은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공부벌레. 공부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후보님이십니다. 동부그룹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94년 입법고시에 합격해서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국회의사국장과 법제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 16년 퇴임 후 고향인 강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8년 민주당 최욱철 후보를 누르고 민선 7기 강릉시장으로 당선돼 본인 피셜 4년 동안 강릉을 눈부시게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김한근 후보이십니다. 요즘에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김한근 하면 옥천오거리, 옥천오거리 하면 김한근, 옥천오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 선거사무소도 지금 바로 앞에 차리셨어요. 여기에 차리신 그 김한근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자, 김한근 후보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릉을 사랑하는 공부 천재. 이제는 무소속으로 백이종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네. 프로필 마음에 드십니까? 네, 외교관 경험이 좀 빠져 있고 또 이제 방송통신대는 졸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네, 강원도 수석 졸업인 것 같습니다. 네, 방송통신대가 하버드 졸업하기보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운이 아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정말 힘들게 졸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까지 네, 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프로필 이렇게 알아봤고요. 우선 좀 심층 인터뷰라 그래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라든가 네, 네. 후보의 좀 개인적인 자질이나 이런 문제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강릉하면 커피의 대명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후보께서 강릉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커피숍이나 네. 추천할 만한 커피숍 있으면 좀 또 알려주시죠. 특정 또 상호를 얘기하면 지금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공무휴가 중인 상태고 선거를 위해서 아직 6월 30일까지는 시장에 직분에 있기 때문에 특정 커피를 또 사랑한다 물론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또 다른 분들이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강릉 브랜드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이제 로스팅이 전국에서 이제 우리 강릉에 여러 아주 탁월한 그런 로스팅 기법을 가지신 명장들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커피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셀렉팅을 해서 집에서 이렇게 브랜딩을 해서 먹는 편입니다. 그 강릉하면 요즘에 갑자기 야자수 나무 때문에 좀 논란이 네, 되고 네, 있는데요. 네. 또 현직 시장님으로서 그런 일들을 좀 네.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송숲과 야자수는 좀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강릉에 와서 해송숲만 배경으로 포토를 찍기에는 조금 이렇게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맛배기 양념으로 이국적인 풍경을 하나를 심은 것에 불과하고요. 다만 이제 이 처음에 지난해에는 그분께서 이제 상당수를 나무를 기증을 해주셔서 영구 기증은 아니고 1년 임대를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 강릉에도 바닷가에 한번 식재를 해서 반응을 보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뭐 전면적으로 야자수를 우리 해송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열했던 선거 공천 과정 얘기 안 할 수 네네.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게 되셨는데 어떤 출마의 변 좀 들어볼까요? 살이 많이 빠졌죠? 네네. 정당 정치가 지방 자치가 정당 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정당 공천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가 부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 역시 민선 7기에 정당 공천을 받아서 또 어려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제가 폄훼하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지나치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과 절차가 정말 투명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너무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좀 배제하고 싶었던 과정이 아닌가. 저는 소명의 기회를 사실은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1분도 못 가졌습니다. 그냥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냥 자른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당선이 돼서 다시 돌아가서 소명할 기회를 갖겠다라는 것이 저의 분명한 입장이고 우리 강릉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보다는 인물로 그렇습니다. 선택해달라 네네, 이렇게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방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인구 대비 도시 중에서 야당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대의 공모 예산, 국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야당 시장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무원들을 부지런히 설득을 하고 논리를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여야 할 것 없이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중앙정치와 또 지역 국회의원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열심히 설복을 하고 그분들의 공감을 이루어내고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특히 실무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이 입증합니다. 지금 현직 시장으로 계시니까 네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후보자들은 사실 유권자들한테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특별히 이제 후보님한테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네.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함께 일했던 시청 공무원들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네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들으면 저는 이제 저 회사에서 막내거든요. 막내로 네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물론입니다. 네.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작년에 마음고생 심했을 직원 네. 2명 정도를 시장님 네. 떠올리시는데 조건이 네네. 있습니다. 네네. 코로나 업무를 하셨던 분이나 네네. 아르떼 뮤지엄 네네. 하셨던 분은 네. 워낙 다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다른 직원 중에 작년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 직원 2분께 네.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주신다면 영상 편지는 네. 얼마 정도 시간으로 할까요? 1분 내로 말씀해 주세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네. 이주무관 이계장님 사실 문화도시를 담당을 하면서 지금은 다른 부서로 갔지만 정말 제가 많이 이렇게 소위 몰아세운 거죠. 닥달을 해서 또 언론에도 나왔지만 우리 문화도시 원주 춘천이 문화도시에 지정이 되면 그리고 문향의 고향, 예술의 고향, 문화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우리 강릉이 만약에 법정 문화도시에서 탈락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남대천에 가서 정말 빠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직원 비하, 막말로 이렇게 전파가 될 때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했었고 우리 이 계장도 그것을 격려로 알아들었는데 타인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비난을 할 때 또는 그것을 시장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마음 아픔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더 큰 영향을 발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또 한 분을 또 들어야 되나요? 또 서울 사무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께 영상 편지를 드립니다. 독한 시장을 만나서 수없이 세종시와 여의도, 과천을 들락거리면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샐러리맨, 영업사원보다도 그 어떤 힘든 영업사원보다 더 큰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덕으로 우리가 7천억 원의 지난 3년 동안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 7천억 원은 앞으로 향후 4년 안에 우리 강릉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시민들께 스며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그 징검다리가 돼서
훌륭한 가교를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맡은 역할은 좀 네. 인간 기만근을 좀 알아보라는 제가 지령을 받고 오늘 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기만근과 친해지길 바래 몇 가지 네.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네, 네. 그 후보님이 네. 서울에서 제일 친한 친구 한 분을 생각하시고 강릉에서 제일 친한 친구 한 분을 생각을 머릿속에 하시고 네.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두 분 다 치과 의사입니다. 음, 네네. 제가 이과생이어서 고등학교를.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후보님 네. 그 치아도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네, 두 분 다 제가 이제 사실은 네. 실험용으로 네. 대학 치과생들은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랑니 4개를 네. 한 서울에 있던 그 친구에게 기증하셨죠? 기증을 했습니다. 그 이건 모든 후보님들한테 다 질문을 드렸는데 뭐 후보님이 6월 1일까지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다면 네네. 차기에 도전을 한다 안 한다? 아니면 다른 정치적 도전을 하신다? 답변을 하신다면. 인생은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갑니다. 가족에게 그동안에 국가에 바친 또는 또 외국의 외교관으로서 오랫동안 제가 기러기 아빠 생활도 한 6년 했거든요. 가족들, 집사람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 많고 제 꿈은 오지여행가 또 자유여행가, 기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사실은 정치인의 끝이 다들 아름다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의 마지막은 늘 쓸쓸하고 그런 것을 여의도에서 오래 봐서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기 때문에 저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선거가 지금 말씀하신 질문대로라면 저는 6월 2일 날 시청에 복귀해서 남은 한 달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것이고 다음 세대 공감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후보님의 인간적인 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네. 이 MZ를 대표해서 몇 가지 네, 퀴즈를 네. 좀 준비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네, 3초 네. 안에 대답을 네, 하셔야 네. 되고 정답은 없는 퀴즈입니다. 네, 네. 괜히 고민하시다가 이게 말리면 네, 최악의 네. 결과가 네, 나올 수 네, 있으니까 네. 솔직하고 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 후보님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네네.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네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예비로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 최문순, 이광재. 하나, 둘, 셋. 이광재. 이광재. 자, 두 번째, 윤석열, 홍준표. 하나, 둘, 셋. 윤석열. 윤석열. 네. 오, 이게 다 지금 앞에 저희가 다른 후보들은 다 물어봤는데 다 네. 달라요. 네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밸런스 게임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현직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뭔가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질문하기 듣기 하나 둘 셋 질문하기. 질문하기 자 두 번째 주 4일 10시간 일하기 주 3일 13시간 일하기 하나 주 둘 셋 3일 13시간 일하기. 오 3일만 일하고 4일 네. 동안은 쉬시겠다 네네. 세 번째 평소에 후보님이 자주 하는 말 내가 뭐뭐 했을 때 아니면 나는 뭐뭐 한다 하나 둘 셋 나는 뭐뭐 한다. 나는 뭐뭐 한다. 라떼 이야기는 많이 안 하시는 네. 걸로. 자, 네 번째. 대학생들과 홍대 클럽 가기, 이장님들과 야유회 가기. 하나, 둘, 셋. 대학생들과 홍대 클럽 가기. 가기. 네. 자, 다섯 번째. 내돈내산 김밥 먹는 1시간의 자유로운 점심시간. 아니면 법카로 먹는 무한리필 최고급 안주 밤샘 회식. 하나, 둘, 셋. 김밥 먹기. 김밥 먹기. 네. 이거 되게 의외예요, 지금 제가. 네. 이렇게 안 뽑으실 줄 알았는데 자 다음 OX 테스트를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 테스트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럼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비 OX 테스트로 나는 연차 3일 이상 붙여서 쓰는 것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써도 된다. 네. 자, 두 번째 예비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후배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어쩐지 조금 어렵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다. 미안하다고. 자,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죠.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맞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어려도 지혜로울 수 있다. 네. 자, 다음 질문. 정시 퇴근 제도, 이른바 이제 패밀리데이는 좋은 복지다. 하나, 둘, 셋. 맞다. 좋은 복지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직원분들이 거짓말한다 생각하시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혀 저 비서실 직원들인데도 어. 무조건 칼퇴근 아, 시킵니다. 칼퇴근 지금 저희 회사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칼퇴근 잘 못하는데. 네, 네. 자, 8번째.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존 방식은 버려도 된다. 하나, 둘, 셋. 버려도 된다. 자, 다음. 옛날에 비하면 요즘 세상은 좋아졌다. 하나, 둘, 셋. 맞다. 맞다. 좋아졌다. 자, 10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배는 꼰대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하나, 둘, 셋. 좋다. 자, 이 테스트는 꼰대 테스트였어요. 네. 상당히 솔직하신 대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솔직하신 대답을 하셨는데 네, 네. 뭐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가서 다 점수를 네, 네. 내봐야겠지만 네. 낮지 않은 점수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은 이제 결과를 네, 네. 알게 네, 되실 네, 겁니다. 네. 자, 다음 이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서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후보님 오늘 저녁 드시고 네. 월화거리를 산책을 가신 거예요. 네. 10명의 주민들을 만났어요. 네. 후보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해줄 시민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은지. 8, 9명? 8, 9명. 네. 그러면 한두 명은 왜 반갑게 인사 안 할까요? 그 주변에서 이제 또 저한테 뭐 인허가 받고 맞은 분 아닐까요? 네. 네. 뭐 무리한 뭐 특혜성 인허가 요구하는 분들 아닐까? 아, 농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렇다 그러면 네. 이제 선거가 바로 내일이라고 그랬을 네, 때 10명을 만났을 때는 몇 네. 명이나 반갑게 5월 말쯤 인사하실까? 됐을 때. 6분. 왜 또 줄어들어요? 줄어듭니까? 선거는 강릉은 좀 독특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강릉은 굉장히 성씨에 대한 또는 문중, 동문 이런 부분이 강한 연고가 작용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년보다도 고등학교 동문이 강할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적인 친밀함보다는 또 그런 것을 요즘 많이 늘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진영 이런 것에 또 강조를 하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인간적인 친밀함은 8, 9명이 되겠지만 표를 줄 때는 저는 좀 냉정하게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선거 판세를 정확하게 읽는 전문가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네, 제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그 강릉에 이제 뭐 후보님이 열심히 하신 결과일 수도 있고 네. 2030에게 강릉의 이미지는 되게 세련된 네. 관광지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와서 네. 살려고 생각하면 좀 네. 답답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지역 인재들 중에서 서울로 대학을 갔다가 네. 돌아오지 않고 서울에 정착한 지역 인재들 사실 생각해보면 후보님도 그러셨고 네. 네. 그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워케이션 도시. 그래서 워케이션에 특화된 숙소. 현재 아예 우리가 이제 레지던스 자체의 개념을 그런 숙소가 젊은이들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하는 숙소들이 완전히 특화돼서 아예 건축을 할 때 그렇게 구축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제 공약에도 그런 것들이 지금 5조 원 관광 인프라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대표 공약으로 저는 할 것 같고 그것이 젊은이들을 흡수하고 또 강릉을 강릉답게 하고 전통과 현대가 또 어우러지고 강릉의 단오제, 커피, 영화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답게 상당히 좀 도시가 발전도 되고 문화적으로도 네.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또 사후 활용 방안이 네. 또 실제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아이디어 있습니까? 4년 전에 시장 후보 토론회 때도 이게 뜨거운 이슈였는데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오벌 경기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강원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벌 경기장은 메타버스 클러스터, AI, VR 공간, 또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최첨단 인력들을 거기에 기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간 기둥이 없는 건물로는 단일 건물로는 최대 건물이라서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를 구현하기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강릉에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기업이 이전하겠다라는 협약을 다 맺었죠. 강원도하고도 맺었고. 뭐 지역 소멸이나 인구 문제는 좀 전에 네, 앞서 네. 말씀하신 내용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해서 다만 제가 늘 말씀을 올리는데 이제는 관계 인구가 중요합니다. 예전엔 유동 인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강릉을 관광으로 늘 항상 올 수 있는 관광으로 유동 인구, 유동 인구를 넘어서는 강릉을 사랑하는 관계 인구. 이 관계 인구가 50만이면 강릉은 충분히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무소속 김한근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